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험담과 뒷담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험담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와서 해주거나 저절로 들리기도 하고요. 특히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험담과 뒷담화죠. 그리고 동료나 후배들의 뒷담화보다는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훨씬 재미있고요. 가끔은 상사들의 뒷담화들이 정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하는 험담과 뒷담화는 반드시 상사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사와의 관계가 박살나기도 하죠. 신기하게도 회사에서 잘 나가는 상사들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는 거의 없고요. 솔직히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미리 조심하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갑질이나 폭언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상사들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가 훨씬 많죠.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사를 대할 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예의나 말투를 중요시하는 상사도 있고 성과를 우선시하는 상사들도 많고요. 비윤리적인 상사들도 있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상사들도 있고요. 나의 기준에서 친한 상사와 안 친한 상사, 아는 상사와 모르는 상사가 있죠. 그리고 상사에 대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고요. 우선 상사가 아무리 무능력해 보여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상사를 무시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지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상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상사는 부하 직원보다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죠.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업무 능력, 경험과 인맥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하 직원보다 뛰어나고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을 해야만 하죠. 어쩌면 인정하기 싫다는 그 생각 자체가 진짜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상사는 부하 직원의 업무 태도나 습관, 강약점과 장단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죠.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싫은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상사는 회사라는 시스템에서 성과와 경쟁을 통해 직책을 획득한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면 상사라는 자격은 고스톱 쳐서 운 좋게 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절대로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당신이 미워한다고 해서 함부로 폄하되거나 험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요. 하지만 상사가 못마땅한 부하 직원 눈에는 무능력하고 비윤리적인 상사로 보일 수도 있죠. 원래 사람은 같은 행동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잖아요. 게다가 상사는 여러분들을 끌어주거나 키워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확실히 망칠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존재죠. 고가나 평가를 한번 잘못 받으면 직장 생활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부하 직원만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상사가 아무리 무능력해 보여도 절대로 상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상사는 경쟁이나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죠. 혹시 부하 직원인 여러분들은 상사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하게도 상사와 적이 되면 100점 100패가 확실하고 후유증도 심각해지죠. 그러니 절대로 상사와 싸우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회사나 조직의 규칙은 상사에게 훨씬 유리하고 상사와 100번 싸우면 10%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설령 이기더라도 회사라는 시스템에 의해 결국엔 지게 되고요. 동시에 상사와 싸웠다는 주홍글씨도 생기죠. 자칫하면 이직이나 퇴직의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교수님의 배려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망했다면 회사에서 상사를 만나고 나면 교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배려해 줬는지 알게 되죠. 상사는 부모님이나 교수님이 아니거든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있어도 상사를 이기는 부하 직원은 없고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지만 상사는 상사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상사는 부하 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배려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부하 직원의 역량을 통해 상사 자신과 팀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상사에게는 성과가 최우선이며 부하 직원이 성과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팀에서 방출시키죠. 그러니 직장 생활은 무조건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요. 동시에 상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깨달아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니까요. 하지만 상사에게도 부하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죠.
부하 직원들과 함께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상사는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의 성향과 강약점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상사는 대장장이어야 하고요. 소는 소 잡는 칼, 닭은 닭 잡는 칼로 업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칼들은 항상 날카롭게 딱 끼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대장장이가 아무리 칼을 갈아도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칼로 대체하게 되겠죠. 하지만 칼을 계속 바꿔도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마 대장장이가 바뀌게 될 거고요. 부하 직원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상사의 실력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또한 상사의 숙명이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자주 교체하는 상사는 자신의 실력과 리더십이 부족한 상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어느 순간 부하 직원과 함께 침몰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사를 무시하거나 경쟁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거나 키워줄 수는 없어도 소중한 직장 생활을 확실히 밟아버릴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상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볼똥이 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원래 동물원에서 사자를 울타리 안에 가둔 것은 사자를 구경하려고 가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둔 거죠. 상사는 사자만큼 위험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상사의 입장에서는 멍청한 부하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업무 분위기를 망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가끔은 멍청하고 건방진 부하 직원이 개념 없이 개길 때도 있죠. 항상 문제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개기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게다가 요즘 폭탄 같은 학생이나 부하 직원은 선생님이나 상사들이 먼저 조심하거나 알아서 피하죠. 자칫하면 그들의 자폭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럼에도 상사는 이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불행한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들은 상사나 조직에 쉽지 않은 존재임에 틀림없죠. 그래서 오늘은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의 3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의 착각 첫 번째는 모든 상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이런 착각은 상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자식이나 학생 중에 예쁜 친구가 따로 있는데 상사라고 없겠습니까? 다만 평소에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만 평가나 승진 등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사 입장에서는 성과가 뛰어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평가나 고가를 좋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공평한 거죠. 반대로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은 KPI나 여러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되고요. 당연히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죠. 억울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직장인으로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모습이고요. 게다가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은 성과가 부족하고 업무 태도가 나빠도 상사가 자신의 가치를 언젠가는 정확히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죠.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나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동료들이 상사의 생각이나 평가에 동조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성과가 나쁜 것은 상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고요. 그러면서 상사는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직원의 업무 축소를 통해서 그들이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나가죠. 그래야 조직의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은 누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확히 예상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슬픈 결과를 확인하면서 좌절을 하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의 착각 두 번째는 성과나 실력만 뛰어나면 직장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직장인에게 성과나 실력은 엄청 중요하죠.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하듯이 성과나 실력은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성과나 실력이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성과나 실력 외에 다른 부분에서 직장 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보통 직장 생활의 기본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각이나 조퇴 등의 근태, 친절함이나 소통 능력, 팀워크나 경청 등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에게 평판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성과나 실력만 좋고 싸가지가 없으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조직에서 배척당하게 되죠. 회사에서 직책이 높을수록 성과나 실력보다 리더십이나 다른 영역들이 훨씬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 중에는 사고만 안 치면 진급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죠. 이런 착각은 진짜 이기적이거나 어처구니 없는 꼰대들의 생각이고요. 물론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기는 했죠. 80년대와 90년대 고성장 시절에는 조직에만 충성하는 것이 당연했고 큰 문제만 없으면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생각이 통하는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쟁이 당연하고 성과가 가장 중요한 조직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고만 안 치면 진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솔직히 멍청한 건지 센스가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장인들인 거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의 착각 마지막 세 번째는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고 직장 생활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상사가 양아치거나 완벽주의자라서 시키는 일만 해도 벅찰 때가 있죠. 상사가 퇴근 직전에 업무를 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양아치들이죠. 게다가 이런 모습들이 습관화되면서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니까 중간만 가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원래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직장인으로서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멍청한 부하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죠. 핵심 포인트나 상사의 기대를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요. 어리석게도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실력이나 성과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없게 되고요. 생각을 더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 조직 전체의 성과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은 개인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의 세 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 착각을 보면 이들은 직장인으로서 너무 나이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죠. 요즘 누가 상사가 공정하길 기대하고 중간만 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경쟁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직장인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센스가 부족한 부하 직원들의 모습이 혹시 내가 아닌 남들의 모습이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에 모든 팀마다 문제 직원이 한두 명씩은 있죠. 어디나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듯이 말이죠. 보통은 이들 때문에 팀장의 심기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요. 이미 팀장이 문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정확히 했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는데 문제 직원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 결과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문제 직원의 성과는 왜 항상 바닥일까요? 문제 직원의 진짜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찾아보면 상사에 대한 불만, 동기와 업무 집중력의 부족, 실력과 경험의 부족 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의 피해와 성과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문제 직원 한 명이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죠.
물론 문제 직원들도 업무를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상사와의 관계나 업무 집중력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고요. 문제 직원의 마인드가 프리라이더거나 게으름뱅이인 경우가 꽤 있죠. 그럼에도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만 하고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상사들은 이들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팀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서 분위기나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인원의 여유가 있는 팀은 회사에 없으니까 문제 직원으로 인해 팀원들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요. 각자가 자기 몫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 직원으로 인해 팀장은 리더십을 시험받게 되고 조직원 성과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쨌든 문제 직원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상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직원의 상사라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을 키우는 3단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직원의 상사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직원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하죠. 이를 위해선 상사가 실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 직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하죠. 그래야 가르치든 치료하든 정확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직원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나 맞춤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윽박지르고 화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갈등이나 싸움으로 번지고 퇴사나 징계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내로남불보다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때죠. 우선 문제 직원이 경험이나 실력, 업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 목표와 방향, 진행 방법과 보고 기한 등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 직원의 업무 진행 상황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속 점검을 해야 하고요. 상사가 원하는 수준의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문제 직원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계속 끌고 다녀야만 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고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계속 괴롭혀야만 합니다. 문제 직원이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팀원들이 손해를 보거나 상사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만 낭비되니까요. 선택과 집중은 전략이지만 포기는 확신이자 실력입니다. 또한 문제 직원이 업무 추진력이 약하거나 성향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줘야만 하죠. 하지만 부모님도 제대로 못 키웠는데 상사가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사라면 문제 직원의 장점이나 강점을 계속 찾아서 칭찬을 해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옆에서 업무에 힘이 되어줘야 하죠. 팀의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당연히 가능하면 많은 대화도 해야 하고요. 게다가 팀원 전체가 문제 직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면 더 좋죠.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되 질책을 할 땐 두려워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슬프게도 이 과정 자체가 상사로서는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도 상사 보기 중요하지만 상사도 부하 직원의 보기 중요한 거고요.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직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실력을 직접 보여주거나 질문과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이나 실력의 차이와 문제 직원의 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시킬 수가 없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그런 의미고요. 일단 내가 부족하거나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 과정에서 상사의 멘토링이나 코칭, 칭찬, 질책, 피드백 등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원래 이런 말들은 배우려는 자세나 마인드가 없으면 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 직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사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합니다. 문제 직원에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거든요. 상사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엄청난 실력자이고 상사를 따르면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도 줘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 질문하고 훈련과 반복을 시켜야만 하죠.
질문을 통해 어디까지 이해했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업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혀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질문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직원이 안타깝다고 해서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타부서로 보냈어야 했고요.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을 키우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도 문제 직원이 개선이 안 된다면 상사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가 문제 직원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거죠. 사실 이 방법이 쉬워 보이지만 제일 하기 힘든 방법이고 서로에게 가장 불행한 방법이죠. 우선 상사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어느 상사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조직의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썩은 과일이 조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사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문제 직원이 너무 싫어지죠.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 직원을 키워야 하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문제 직원을 버리던가 키우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체가 상사의 리더십을 시험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을 키우는 방법 중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요. 예전에 제가 초임 상사 때 그랬거든요. 게다가 팀장에게 찍힌 문제 직원을 키우기 위해 죽도록 보호하고 희생했지만 정작 문제 직원은 본인이 잘나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잘 커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나 짜증이 밀려왔거든요. 지금까지 실력과 태도가 문제인 부하 직원을 키우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단계는 부하 직원의 현재 상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하고 2단계는 진단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집에 돌려보내던가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고요. 우리 병원에 놔둬봤자 다른 환자에게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사는 문제 직원을 왜 키워야만 할까요? 그냥 열심히 잘하는 직원만 케어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듯이 실력과 태도가 나쁜 문제 직원을 개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상사의 직급이 낮을수록 상사 자신을 위해서고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초임 상사가 회사를 위해 직원을 키우고 성장시킨다? 이거야말로 오판이고 오만이죠. 지금은 자기 자신도 성장하기 바쁠 때니까요.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솔선수범과 실력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 초임 상사라면 상사의 능력에 따라 부하 직원이 성장하니까 스스로에게 충실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하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 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